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정부 김두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반가워요. 고마워요. 오늘은 저희 회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방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 화재 예방교육을 좀 진행해보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전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집에서 청소하지 못했던 주방에서 요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안전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화재 시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화재기가 되면서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집에서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TV, 핸드폰, 기타 다른 태블릿 이런 것들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콘센트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풍기를 너무 장시간 동안 계속 가동하다 보면 모터에 열이 발생을 하고 그 못해서 발생한 열 그리고 거기 쌓여있는 먼지들이 불을 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풍기는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용하시고 약 30분 정도는 식히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식히고 사용하고만 이 방법만 이 수칙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풍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센트 저희가 충전 많이 하죠. 컴퓨터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콘센트에 한 3-4가지 정도는 꽂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서도 과부하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을 꺼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저희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어댑터에 꽂아 놓죠. 하지만 저희가 10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꽂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갤럭시 상품이긴 하지만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나열돼서 너무 오랫동안 충전을 하다 보니까 나열돼서 폭파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핸드폰뿐만 아니라 충전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100%가 다 충전됐을 때는 바로 즉시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재 수도 있고 감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저준선으로 콘센트를 잡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아시죠? 뽑을 때도 넣을 때도 꼭 손에 있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하시고 콘센트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중 하나인데 보통 전선 있죠. 전선이 우리가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얘들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얘들이 전선으로 인해서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녹은 전선이라든지 벗겨진 전선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전사고로 유발될 수도 있고 화재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신 전선은 꼭 그때 확인하시고 청소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콘센트에 저희가 이제 집 청소를 충분히 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먼지들이 많이 큽니다. 그 먼지들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콘센트를 사용할 때 넣을 때나 뺄 때 스파크가 튀면서 그 먼지에 그 불씨가 붙어서 큰 화재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집 청소할 때 청소기가 있다고 하면 청소기로 꼭 근처를 빨아들여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총 5가지를 충분히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화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선으로 인해서 전자제품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목욕탕에서 욕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두꺼비 집을 일단 내리고 절대 그다음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전사고, 제2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실에서 발생하거나 주방에서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주변에 물기가 있을 때는 절대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불이 났을 때는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119에 꼭 신고를 하시고, 특히나 전기 같은 경우는 꼭 차단기를 내려주시는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서 요리를 많이 해 드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자취를 거의 1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스를 일주일에 한 5번, 6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하시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이럴 때 꼭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용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호일이죠. 호일을 전기에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는 정말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계란, 달걀 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 없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한번 실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넣었다 돌리다 보면 이렇게 폭파하게 돼요. 단순히 계란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터지는 파편들이 전자레인지 구석구석에 묻으면서 2차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라든지 은박 재질로 되어 있는 그릇이라든지 은박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넣지 않고, 전용 그릇에 음식을 넣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스레인지 많이 사용하시죠. 특히나 식용유를 붓고 튀김을 한다라든지 계란 프라이를 한다라든지 이런 볶음 요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장시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튀김 같은 경우는 기름 온도가 저희가 통닭을 튀길 때는 180도, 일반 구이를 할 때는 120도 정도 적정온도라고 하긴 하는데,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30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옆에서 꾸준히 불 조절해 주지 않는 이상은 300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유증기입니다. 유증기에 가스레인지 불씨가 튀면서 그게 발화가 되면서 큰 화재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기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 같은 경우는 진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김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장시간 하시면 안 되고 단시간에 빨리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소화기로 사용하지만 가정에는 이런 소화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춧잎이나 큰 잎사귀 있는 채소들로 프라이팬을 덮어줘야 돼요. 프라이팬을 덮으면은 일단 질식이죠. 공기가 차단되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잎이 넓은 야채들을 덮어서 끄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흔히 불은 물로 끄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불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다만 젖은 수건으로 물에 적셔가지고 그 프라이팬이나 화재가 난 곳에 덮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채 잎, 채소 잎으로 덮은 방식처럼 질식해서 공기를 차단하면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ABC 분말로 되어 있는 소화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신고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도 그렇고 누가 그 상황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당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행히도 119의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다 여기 불이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고를 할 때는 꼭 불이 난 장소 그리고 위치, 만약에 저희 집에서 발생했으면 집 주소를 알려줘야겠죠. 그 아파트에 사시거나 빌라 같은 곳에 사신다고 하면은 몇 층에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이 났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이 났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응급 환자의 상태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셨을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전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까지 했으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셨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목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피난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 4층에 사는데 3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아래층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요. 밑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장 높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존집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꼭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아래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 안에 있다가 방송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첫 번째 방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방에서 나갈 때는 부터 빼고 손잡이를 잡고 열시면 안 돼요. 손등으로 이게 문고리라고 하면은 문고리에 손을 대서 여기에 뜨거운 온도가 느껴지거나 매우 뜨겁다는 걸 인지하게 될 때는 이 문을 열면 안 돼요. 이 문을 열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바깥에 불이 붙었거나 아니면 고열의 연기들이 유해한 연기들이 이 거실이라든지 다른 방에 가득 찼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손꼬리에 손을 댔을 때 열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절대 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 틈 속으로 연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불씨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에 있는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옷가지들로 문틈을 꼭 나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방 안에 연기라든지 불기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시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위치보다 위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살던 곳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때 꼭 대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대피하는 요령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내가 사는 곳보다 밑에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때는 제일 높은 곳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옥상에 피난 기구들이 있을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4층, 5층, 저층이기 때문에 저희 생존지 왔다가 제가 교육 진행하기 전까지 말씀드린 구조대라든지 아니면 완강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 피난 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안내표시가 있을 거예요. 완강기가 있는지 아니면 구조대가 있는지 아니면 사다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위치를 표시해주는 이런 안내표가 있을 텐데 그걸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화재시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이 났을 때는 이쪽으로 대피하면 되는구나, 저 피난기구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보시고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일단 구조대는 수직 하강식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사식 구조대가 있는데 둘 다 안전하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되고 완강기도 자기가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내려갈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꼭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호복 자세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약 20-30cm 정도로 높이로 기어가시면 좀 안전하게 또 유해한 연기, 또 고열의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혹시나 해서 이 젖은 옷가지들을 들로 코랑 입 모두 가리셔야 됩니다. 입만 가리시면 안 되고요. 모두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열의 연기, 유해 연기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더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공간이든 이게 불이 났기 때문에 다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 몸을 적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적실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두꺼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고 빨리 그 자리에서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흔히 그 교육을 받을 때 자세를 낮추고 이 벽면에 손을 짚고 가라라고 안내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도 맞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내려가다 보면은 계단이 있거나 턱이 있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발도 앞을 잘 살피면서 잘 가셔야 돼요. 생존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바가 있는데 이 안전바를 사용해도 좋지만 이 안전바는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열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유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벽면을 쓱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턱 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가정용 소화기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외관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어디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녹슬어서 이게 갈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핀이 잘 박혀 있는지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핀이 꽂혀 있는 이 손잡이를 또 충분히 잘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면 안전핀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속 부분이 녹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안전핀을 제거하더라도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화기를 점검할 때는 몸통을 잡아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아래 손잡이 여기를 잡아주시기 좋아요. 보통은 이렇게 잡고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안전핀이 뽑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헐거워서 잘못 눌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뻥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아래 손잡이나 몸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게이지에 이 바늘이 녹색 부분, 안전한 정상 보기에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화기 분말이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뒤에 대고 이렇게 눕혀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슥슥슥. 그 어릴 때 모래시계 같은 것들 뒤집어 보시면 소리가 슥슥 소리가 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매우 잘 타요. 그래서 이런 분말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노즐이 깨져 있는지 또 이 관이 혹시 찢어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투척용 소화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혹시 겉에 파손되지 않았는지, 그 속 내용물이 충분한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